자, 이번 시간에는 확률의 그 두 번째 조건부 확률 나가겠습니다. 자, 조건부 확률하고 사건의 독립과 종속, 독립 시행의 확률 세 개로 되어 있네요. 조건부 확률은 확률 단원에서도 문제가 많이 나오는 형태입니다. 자, 그러면 조건부 확률 보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확률을 문제의 형태를 보면 대부분 이거예요. 주사위 하나를 던졌을 때 짝수의 눈이 나올 확률. 주사위와 동전을 던졌더니 동전은 앞면이 나오고 주사위는 홀수의 눈이 나올 확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인가를 할 때 뭐가 나올 확률. 그죠? 그러니까 무엇뭐를 할 때 얘는 표본 공간인 거죠. 표본 공간. 그거 할 때 무엇일 확률. 그러니까 그것은 그 뒤에는 사건이 나올 것이 경우의 수겠죠.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확률은 뭐뭐 할 때 뭐뭐일 확률 이런 형태예요. 대부분 문제가. 오케이? 그래서 이 앞에 있는 것이 전체의 경우의 수고 요 뒤에 있는 것이 사건의 경우의 수예요. 네?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 전 사건, 표본 공간, 사건의 경우의 수 NA라고 해서 확률 PA라는 것을 지난 단원에 수학적 확률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었잖아요. 자, 근데 이번에 조건부 확률이라는 것은 요 뭐뭐 할 때 이 전 사건 있죠. 이 표본 공간 얘를 특정 사건으로 제한을 해줘요. 오케이? 특정 사건으로 제한을 해줘요. 그러니까 얘를 사건 B라고 딱 이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람 한 10명 모여 있어요. 10명. 남학생과 여학생이 막 있는 10명이 있어요. 그 10명 중에서 한 명을 선택했을 때 남학생일 확률. 이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확률이에요. 그죠? 자, 그런데 10명 학생이 있어요. 특별히 한 명을 선택했더니 남학생이더래요. 그랬더니 그 남학생 중에서도 고등학교 2학년일 확률을 구하래. 오케이? 10명 학생 중에서 한 명을 뽑았더니 남자 학생일 때 특별히 그 학생이 고등학교 2학년일 확률. 이것을 우리는 조건부 확률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10명 학생 중에서 남학생을 뽑았을 때 그것이 예인 거예요. 표본 공간 전체가 아니에요. 표본 공간 전체는 뭐죠? 10명 중에서 한 명 뽑을 때 이게 표본 공간 전체인 거죠. 그런데 10명 중에서 뽑았는데 누가 나왔어요? 남학생을 뽑는데요. 남학생을 뽑았을 때. 그랬더니 특별히 그 남학생이 몇 학년이 되라? 고등학교 2학년이 되라. 그때의 확률. 오케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확률은 전체 표본 공간 안에서 특정 사건의 경우의 수, 특정 사건이 될 확률, 퍼센테이지를 구했었는데 이번에는 표본 공간 전체가 아니고 표본 공간 안에 있는 특정 사건, 그 사건 중에서도 또 제한되어 있는 특정 사건의 확률. 말이 어렵죠? 말이. 그래서 이렇게 해요. 뭐뭐 할 때, 이것이 사건 A가 일어날 때, 그 안에서 사건 B일 확률. 그러니까 이것이 앞에 있는 뭐뭐 할 때 이것이 기존에는 전 사건이었는데 이번에는 전 사건의 부분 집합인 특정 사건으로 바뀐 거예요. 네? 그래서 A라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가운데 특별히 B일 확률. A라는 사건이 일어났다고 가정할 때 B가 일어날 확률. 오케이? 그래서 걔를 확률입니다. 최종 뭐일 확률? B일 확률. 그런데 뭐가 일어났다는 가정하에 A가 일어났다고 가정했을 때 해서 P
B바 A라고 있고 얘는 A가 일어날 때 그 가운데 B가 될 확률. 그래서 얘가 조건부 확률. A가 일어났을 때의 B의 조건부 확률이라고 해요. 오케이? A가 일어났을 때 B에 대한 조건부 확률. 이것을 PB바에. 그러면 PA 바 B는 뭘까요? PA 바 B는 당연히 B가 일어났을 때 그 안에 A가 될 확률 이거겠죠. 오케이? 이것은 B가 일어났을 때의 A의 조건부 확률이다. 이거죠. 알겠습니까? 네? 요것이 조건부 확률이고. 그럼 이 조건부 확률은 어떻게 구하냐? 조건부 확률은 얘는 일단 A가 일어나야 하잖아요. 그래서 A일 확률. A가 일어났어요. A가 일어날 확률 분의 A가 전사건이 됐으니까 이제 A가 먼저 일어나니까 그거 가운데 그 가운데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는 거. A와 B의 곱사건의 확률. 벤 다이그램 그리잖아요. 자, 얘가 전사건이에요. 이게 전사건. 표본 공간 S. 그 가운데 A라는 사건이 있고요. B라는 사건이 있는데 B바 A는 일단 먼저 누가 일어나요? A가 일어나야 돼요. A가 일어났어요. 지금 이 가운데. 네? 이 가운데 뭐일 확률? B일 확률. 오케이? 그러니까 요 안에 있는 아이들 중에서 특별히 B가 차지하는 비율. 그러니 얘를 이렇게도 할 수 있겠죠. 사건 A의 경우의 수. 그리고 A와 B의 곱사건 경우의 수.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이 값이나 따지고 보면 같은 거예요. 오케이? 왜 그러냐? 자, 분모 분자를 NS로 나눠요. NA를 NS로 나누고요. A와 B의 곱사건을 NS로 나눠요. 그럼 얘가 뭐죠? PA고. 얘가 뭐죠? PA캡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 가운데 B가 어느 정도 차지하냐? 예를 들어서 이 안에 들어가는 사건이 4개 있고요. 이 안에 들어가는 사건이 3개 있대요. 그러면 P의 B바 A는 A 전체 7개 중에서 B에 해당되는 거 3개, 7분의 3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이게 조건부 확률이다. 그리고 얘가 PB바 A인지 PA바 B인지 그것을 구분하는 것은 맨 처음에 선생님이 얘기한 대로 뭐뭐 할 때 뭐뭐일 확률. 요것이 기본 전제. 그 가운데 B가 일어나는 거. 오케이? 자, 여기 얘가 또 있네요. 얘를 한번 보세요. 얘를. 회원수가 100명인 어느 등산 동호회는 남자가 60명, 남자가 60명이에요. 그럼 여자가 몇 명이에요? 40명이라는 얘기네. 근데 60명 중에서 60세 이상이 20명이래요. 그럼 보세요. 100명 중에서 1명을 선택했는데 남학생이래요. 그러면 걔는 뭐예요? 100분의 60인 거죠, 확률이. 그죠? 그런데 여기 써 있는 멘트를 보세요. 회원 100명 중에서 임의로 뽑은 한 명이 남자일 때 그 회원이 60세 이상인 회원일 확률. 정확히 써 있죠. 뭐뭐일 때, 아이고 왜 또 색깔이 이러죠? 응? 색깔을 정확하게. 뭐뭐일 때, 뭐뭐일 확률. 여기 써 있죠, 아예. 그죠? 그러면 100명 중에서 임의로 뽑은 한 명이 남자일 때 100분의 60분의 그 회원이 60세 이상. 100명 중에서 남자이면서 60세 이상은 몇 명? 20명이었죠. 그래서 얘는 60분의 20, 6분의 20, 6분의 2, 3분의 1이 되는 거예요. 또 이래 되는 거죠.
100명 중에서 뽑은 것이 남자 몇 명 있어? 60명. 그 중에 60세 이상이 몇 명 있어? 20명. 3분의 1. 이래 되는 거죠. 오케이? 자, 또 얘를 요렇게 표를 그려도 돼요. 실제로 표를 그리면 문제가 훨씬 깔끔해져요. 뭐냐? 내가 이 사람 수예요. 자, 여기가 60 미만, 60 이상, 남녀. 인원 채워 넣는 거예요. 채워 넣읍시다. 남자가 60명. 하나 더 그려야죠. 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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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이렇게. 남자가 몇 명? 60명. 전체가 100명. 그러면 여자는 40명. 60세 이상 20명, 60세 이상 20명. 그 밑에는 40명. 여기 인원수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지금. 채울 수 없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문제로 돌아가서, 문제로 돌아가서, 자, 뽑은 한 명이 남학생일 때, 자꾸 남학생이라고, 뽑은 한 명이 남자일 때, 60명 중에, 그 중에 60분의 20. 이거죠. 오케이? 자, 여러분들 여기 또 딱 써있네요. 선생님이 하고 싶은 얘기가. A 캡 B, A와 B의 곱사건이에요. 곱사건 확률과 A와 B가 동시에 일어난다는 거죠. P, B와 A. A가 일어났을 때 B가 될 확률. 그 차이점이 뭐냐. P, A 캡 B는요. 전사건, 표본관 A에서 얘가 차지하는 확률이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 S가 있고요. 여기가 A가 있고요. 여기가 B가 있는데 선생님이 사건을 써놓을게요. 사건을. 얘가 1개, 2개, 3개, 5개라고 쓸게요. 오케이? 그러면 P, A, 곱 B는 전체 몇 개 있어요? 전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5개, 11개 있죠. 그 중에 곱사건은 2개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런데 P, B와 A는 A 중에서 A가 3개 있죠. 그 중에 B에 해당되는 것이 2개 있죠. 다른 거예요, 다른 거. 그럼 P, A와 B는 뭐죠? P, A와 B는 B 중에 B가 몇 개 있어요? 5개. 그 중에 A가 차지하는 것은 2개인 거죠. 다른 거라고. 곱사건하고 조건부 확률 P, B와 A, P, A와 B 다른 거예요. 오케이? 자, P, A, 캡 B는 곱사건은 표본관에서 A, 캡 B가 차지하는 비율이고 P, A와 B는 P, B와 A는 P, B와 A는 A를 새로운 표본 공간으로 삼아라. A가 전사건이 되라. 왜? A가 먼저 일어나야 하니까. A가 일어났다고 가정을 해야 하니까. 그 가운데 B가 일어날 확률, B가 차지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냐 이거죠. 오케이? 그래서 P, B와 A는 NA, A 중에서 NA 캡 P, PA, P의 A 캡 B가 되더라 이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벤다이그램 가지고 구분하면 되겠죠? 자, 개념 확인. 한 개의 주사위를 던졌어요.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A. A가 짝수의 눈 나오네요. 그러면 2, 4, 6인 거죠. 소수의 눈 2, 3, 뭔가요? P, B바 A래. 그럼 P의 B바 A는 예전에는 B바 A 이렇게 썼었는데 분수 형식으로. 네? 뭐 그건 예전인 거고. P의 B 자꾸 습관이 이렇게 돼가지고. 네. 자, 선생님이 설마 이렇게 삭제 그것도 여러분들 이해하세요? P, B바 A. 자, 얘는 A 중에서 A가 몇 개 있어요? 지금 3개 있죠. 그 중에서 소수 뭐 있죠? 하나밖에 없죠. 3분의 1인 거예요. 그러면 P, A바 B는 뭘까요? B 중에서 3개 중에서 짝수인 거 이 하나밖에 없죠. 이렇게 되는 거라니까요.
이렇게. 자, 그러면 곱셈 정리는 뭐냐? 확률의 덧셈 정리 뭐였죠? 확률의 덧셈 정리, 덧셈 정리 A 합사건 B였죠. 얘는 PA 더하기 PB 끝. 노노. PA 곱사건 뺐었죠. 이게 확률의 덧셈 정리였죠. 그래 놓고 PA라는 것은 1 빼기 P의 A의 6건 확률이었다. 이것이 지난 시에 했던 덧셈 정리였었어요. 곱셈 정리는 뭐냐면, 곱셈 정리는 동시에 일어나는 거니까, 동시에 일어나는 것은 이제서야 비로소 동시에가 무슨 말인지가 나오는 거예요. 동시에 일어나는 확률은 PA, A가 일어날 확률 곱하기 PB A, A가 일어났다는 전제하에 B가 될 확률, 이거예요. 오케이? PA 캡 B는 A와 B가 동시에 일어난다는 것은 A가 일어나고 그리고 B가 일어나고 이것이 아니고 A가 일어나고 그리고 그 안에 B가 일어나는 것을 곱해 주는 거다, 이건. A 따로 B 따로 막 곱하는 것이 아니고. 알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거 아니에요. PA 곱 B는 PA 곱하기 PB 아니라고.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은 A가 일어날 확률 그리고 B가 일어날 확률 각각 곱하면 된다, 이런 것이 아니라고요. A와 B가 동시에 일어난다는 것은 이런 의미가 아니다. 뭐냐? A와 B가 동시에 일어난다는 것은 A가 일어나고 그리고 A 안에 B가 차지하는 것, A 안에서 B가 일어나는 것을 얘기한다, 이거죠. 자, 그도 그럴 것이. 왜냐면 PA와 B가 뭐였죠? PA와 B가 아니 PB로 써야죠. 어차피 다 똑같은데. 자, PB와 A는 뭐였죠? PA 분의 P의 A 캡 B였죠? 그러니까 당연히 PA 캡 B는 PA 곱하기 P, B와 A겠죠. 둘이 곱하면 되니까. 오케이? 네? 자, 예를 들어, 이거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막 확률 계산하는 거 있죠? 그대로 그냥 하면 돼요. 그것을 좀 이론화시키고 개념화 시켰을 뿐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그냥 아무런 의심 갖지 말고 하세요. 오케이? 자, 예를 들어서 흰 공이 3개, 검은 공 2개, 주머니에서 공을 1개씩 2번 꺼낸대요. 꺼낸 것이 다시 넣지 않는데요. 꺼낸 것을 다시 넣지 않는다. 이건 뭐죠? 비복원인 거죠? 비복원. 꺼낸 것을 다시 넣으면 복원 추출. 꺼낸 것을 다시 안 넣으면 비복원 추출. 그렇죠? 첫 번째는 흰 거, 두 번째는 검은 거. 첫 번째는 흰 것이 나오고요. 두 번째는 검은 것이 나오래요. 우리 어떻게 했어요? 흰 거 5개 중에 흰 거 3개가 있구나. 이제 몇 개 남아요? 4개 남았구나. 그 중에 검은 건 2개 있구나. 오케이? 그래서 얘는 10분의 3이구나. 이거란 말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거예요. 그런데 얘를 개념상으로 하면 이거예요. 흰 것을 A, 검은 것을 B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PA, 캡 P, 뭐죠 이게? 첫 번째 흰 거 나오고요. 두 번째 검은 거 나오세요. 이거죠. 그죠? 걔는 먼저 첫 번째 흰 것이 나와야 한다. 흰 것이 나와야 한다. 그리고 흰 것이 나온 이후에 검은 게 나와야 한다. 이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PA 처음에 흰 것이 나와야 돼. 5분의 3이야. 이제 A가 일어났어. 그러면 4개 남어. 그죠? 그 가운데 검은 거 2개 있어. 그래서 똑같이 뭐예요? 10분의 3이다 이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하면 돼요. 네? 그냥 이것은 곱셈 정리에 대해서 개념화 시켜주는 것 뿐이에요. 오케이? 개념 확인. 흰 거 2개, 검은 거 3개. 2번 꺼내요. 다시 안 넣는데요. 비복원이죠. 첫 번째, 두 번째 모두 검은 공이래요. 그럼 첫 번째 검은 거
5개 중에 3개. 두 번째 검은 거 하나 나갔으니까 4개 남죠. 검은 거도 나갔잖아요. 2개 남죠. 그래서 얘도 얼마다? 10분의 3이다. 똑같이 계산하면 되더라. 이거죠.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예제 보겠습니다. 예제 1번. 두 사건 A, B에 대하여 이걸 구해라. 벤 다이어그램 열심히 그리세요. 아시겠죠? 자, 1번 일단 그릴게요. 전체가 1이니까 1 써놓고 여기 A가 있고요. B가 있고요. 좀 크게 그리세요. 자, PA가 0.4래요. 이만큼이 0.4래요. 0.4. 0.4면 얘가 10분의 4인 거죠? PB가 0.2예요. 얘가 0.2. 오케이? 그 다음 PA여, 캡 B여. 얘는 드 모르강에 의해서 P의 A, 합 B의 여인 거죠? 걔가 0.5란 얘기죠? 그죠? 그럼 이 밖에가 얼마? 0.5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이 안에 있는 것이 0.5가 돼야죠? 근데 요만큼이 얼마라고? PA가 0.4래요. 그럼 얘는 0.1이 돼야죠. 그죠? 그 PB가 0.1이라고 얘가 0.2? 그럼 얘는 0.3이 돼야겠네요. 그리고 A 합 B가 0.5니까 얘는 0.1이 돼야겠죠. 다 나왔어요, 이제. 오케이? 그래서 B by A 중에 P, A 중에 요 중에 얘 0.4분의 0.1 끝. 오케이? 그 다음 두 번째도 이건 좀 크게 그릴게요. A, B를 그려놓고 그 다음 밖에다 이렇게 딱 그리면 되겠죠? PB가 4분의 1, 요만큼 4분의 1 A 캡 B가 6분의 1이니까 얘는 6분의 1이겠죠. 그 다음 A 합 B가 12분의 5라고? 요것이 10분의 5? 그럼 요 밖에는 12분의 7이겠죠? 다 분모가 12로 통분 딱 되면 이쁘겠네요. 통분합시다. 12로. 그러면 얘는 당연히 12분의 2가 될 거예요. 그러면 4분의 1은 12분의 3이겠죠? 자, 그러면 PB가 12분의 3이니까 얘는 12분의 1. 오케이? 그럼 하나, 둘, 셋, 10개니까 이거 있으면 되겠죠? 다 채워졌어요. 자, 이제 문제에서 원하는 것이 이거네요. A요. A가 아닌 것. A가 아닌 것이 얘죠. 그죠? 그 중에 B가 아닌 것. 요거 중에서 B가 아닌 것이 얘죠. 그러면 12분의 8 중에 12분의 7이니까 8분의 7이겠네요. 오케이? 그러니까 벤 다이어그램 그려서 영역에 빡빡 구하고 문제에서 원하는 것이 어떻게 되느냐. 이것만 내가 빨리 구분하면 되겠습니다. 예제 2번. 오른쪽 표는 2학년 1반, 2반. 이거 뭐 표가 나오면 따라하세요. 무조건 쉽다. 자, 다 나왔다 이렇게. 자, 그 다음 여기서 보세요. 50명 중에서 임으로 뽑은 한 명이 일반 학생일 때 피해 딱 일반 사건이라고 써야 하는 데서는 일반일 때 그 학생이 뭘 선호해라? 수학인 거죠. 그럼 일반 중에 수학 애들 찾으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몇 명 있어요? 27명. 그리고 그 중에 수학 선호하는 애가 몇 명? 15명. 끝. 오케이? 그래서 3으로 나누면 3, 9, 17, 3, 5, 15, 9분의 5.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는 게.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할까요? 한 명 뽑았어요. 50명 중에서 뽑은 한 명이 수학을 선호하는 아이들 중에서 그 중에 특별히 2반이래요. 수학을 선호하는 아이들 중에서 특별히 2반이래요. 30분의 15, 2분의 1.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만 나오면 끝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표를 이렇게 딱 그릴 수 있잖아요. 영입표를 그리면 쉽답니다. 예제 3번입니다. 세개의 당첨 제비가 포함된 잠깐만 이거 하기 전에 앞 페이지에서 밑에 유제 문제 있죠. 표를 그릴 수 있으면 표를 그리세요. 이게 표가 나와 있고 얘는 뭐 표 필요 없을 것 같고 유제 3번은 표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표 그려서 해보세요. 오케이?
자, 예제 3번. 3개의 당첨 제비가 포함된 10개의 제비가 들어있는 상자에서 이 말은 뭐죠? 10개 중에서 당첨이 몇 개 있다? 당첨 3개. 그러면 불발은 7개 있다는 얘기죠? 자, 성환이와 지훈이가 차례대로 제비를 뽑은데 다시 넣지 않는데 비복원. 그죠? 비복원. 글씨 이쁘게 쓰라니까요. 아, 나한테 얘기한 거예요. 비복원 추출. 두 사람 모두 당첨 제비를 뽑지 마라. 그러면 성환이는 10개 중에서 불발. 몇 개 남죠? 안 집어넣으니까 9개. 그 중에서 불발. 이미 불발 하나 나갔죠? 6개. 끝. 오케이? 네, 그래서 얘는 약분하면 15분의 7 나오더라 이거죠. 우리가 해왔던 대로 그냥 하시라니까. 네? 네, 4번. 뭐 배반이 뭐죠? A, 캡, B가 공사건인 거죠? 서로 중복이 없다는 거예요. 자, 어느 실내 야구장에서 야구 경기를 하는데요. 비가 내리는 날 입장권이 매진될 확률이 3분의 1이에요. 아, 비가 온대요. 비가 온대요. 매진된대요. 얘가 3분의 1이래요. 그럼 매진 안 되는 것은 3분의 2겠죠? 비가 내리지 않는 날, 비가 안 온대요. 화창하대요, 화창. 그때 매진의 확률이 7분의 5래요. 그러면 7분의 2는 매진이 안 되겠죠. 오케이? 당일 비가 내릴 확률이 30%래요. 비가 내릴 확률이 30%래. 그럼 얘가 0.3에 해당되면 비가 오는 곳은 0.7에 해당되겠죠. 자, 왜 배반을 얘기하냐면 비가 오는 거하고 비가 오지 않은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 사건인가요? 아니요. 배반이에요. 왜냐면 비가 오든지 아니면 비가 안 올 거니까. 선생님, 비가 왔다가 그칠 수 있잖아요. 아, 그건 비가 온 거라고 생각하는 거고. 안 왔다가 오는 것은. 그럼 안 온 걸래? 아, 그것도 온 거라고. 비가 오면 그냥 온 거라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비가 오는 거하고 비가 오지 않는 거. 그것은 서로 배반이다 이거죠. 오케이? 반절은, 나의 몸에 반절은 비 맞고 있고, 반절은 비 안 맞고 있고, 물론, 건물 안에 반쪽만 나가 있으면 그럴 수 있지만, 일반 생활에서는 그렇게 안 되니까. 자, 우스갯소리고요. 그러니까 비가 오는 거하고 안 오는 것은 배반이더라. 그래서 매진될 확률이래잖아요. 비가 올 때 매진되는 거하고 비가 안 올 때 매진되는 것을 더해주면 되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비가 올 때 0.3. 그 중에 매진되는 거 3분의 1. 그리고 비가 안 올 때 0.7. 그 중에 매진되는 거 7분의 5. 얘를 더해주면 될 거다 이거죠. 오케이? 어차피 매진되려는데 비가 내릴 확률이 30%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30% 안에서 매진되는 거하고 비가 오지 않은 70% 안에서 매진되는 것을 더해주면 된다 이거죠. 오케이? 그러면 얘는 10분의 3이니까 10분의 1이고요. 네, 10분의 7이니까 10분의 5. 10분의 5. 그래서 얘는 얼마다? 10분의 6에서 5분의 3이 될 거다 이거죠. 오케이? 뭐 밑에 보면 좀 복잡하게 보이죠? 복잡하게 보이죠? 근데 복잡할 거 없어요. 자, 보세요. A 캡 B하고 A여 캡 B. 자, 사건 A가 이렇게 있고요. 사건 B가 이렇게 있어요. 자, 얘가 뭐죠? 얘가 A 캡 B예요. 얘가 뭐죠? 그렇죠. B차 A. A여 캡 B예요. 그럼 얘하고 얘는 서로 뭐죠? 배반이란 말이죠. 배반. 오케이? 배반이에요. 배반. 그러니까 얘가 일어날 확률과 얘가 일어날 확률을 더하면 결국 B가 일어날 확률인 거죠. 그렇죠? 응? 그러면 얘가 일어날 확률이 PA 캡 B니까 PA 캡 B를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왜? A가 일어났고 A 안에서 B가 차지하는 거. 그 다음 얘에 해당되는 것은 이렇게 쓸 수 있겠죠. PA요. 그 가운데 B에 해당되는 거. 오케이? 네? 둘이 서로 배반이니까 각 따로따로 더해주면 되죠. 확률의 덧셈 정리에서는 P에 A 컵 B는 PA 더하기
PB 마이너스 P에 A 캡 B였죠? 만약에 A하고 B가 배반이어봐요. 얘가 0이잖아요. 그러니까 얘 필요 없는 거죠. 그거라고 이게. 둘이 중복되는 것을 빼야하는데 중복이 안 되니까 배반이니까 그냥 뺄 것이 없다는 거죠. 얘는 그걸 써 있는 건데 요것이 예? 요거 이거 응? 얘가 이거 그 보이나요 이거? 지금 선생님 동그라미 치는 거? 예? 예. 얘가 식으로는 복잡하게 생겼는데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조건부 확률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확률을 계산해왔던 거 있죠? 그거에 대해서 개념화, 이론화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거 있죠? 그냥 그대로 하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자, 예제 5번입니다. 자, 어느 학생이 등교할 때 버스를 이용한대요. 버스가 제 시간에 도착 확률이 약 80%. 그러면 도착하지 않는 것은 20%겠죠? 응? 자, 일단 좀 써볼까요? 버스, 제 시간 도착. 얘는 지연. 얘는 지금 현재 0.8이고요. 얘는 0.2예요. 자, 제 시간에 도착했는데 버스가 제 시간에 도착했을 때 지각한대요. 지각이 0.1이래요. 그러면 얘는 제대로 들어가는 거. 제대로 들어간 것은 0.9겠죠? 오케이? 버스가 제 시간에 도착하지 않았을 때 지각할 확률은 40%래. 지연됐을 때는 0.4래요. 얘는 그러면 0.6이겠죠? 그죠? 버스가 제 시간에 도착 확률을 구해라. 그럼 이렇게 하면 돼요. 보세요. 버스가 제 시간에 도착하는 것이 80%였잖아요. 이 80% 안에 10%와 90%가 지각하냐 안 하냐 이거잖아요. 그러면 얘는 틀림없이 뭐예요? 0.8 중에 0.1. 얘는 0.8 중에 0.9겠죠. 자, 마찬가지로 지각도 0.4, 0.6이니까 0.2 중에 0.4와 0.2 중에 0.6이 각각 지각하고 안 하고 해요. 그래서 요렇게 표를 완성할 수 있어요. 오케이? 실제로 얘가 0.8이고 얘가 0.2고 그래서 얘가 1인 거죠. 이 위에 거 뭐 계산해야겠죠? 자, 이제 문제에서 원하는 거. 이 학생이 지각했을 때, 이 학생이 지각한 것이 이만큼이죠. 그죠? 이랬을 때, 제 시간에 도착하래요. 제 시간에 도착하래. 지각했어요, 얘는. 지각했는데, 버스가 제 시간에 오래요. 그럼 얘인 거죠. 오케이? 그래서 이거분의 얘인 거예요. 오케이? 계산합시다. 응? 계산합시다. 자, 0.8 곱하기 0.1은 0.08인가요? 그리고 0.2 곱하기 0.4는 0.428, 0.8이죠, 이것도. 그럼 얘는 얼마죠? 0.16인 거죠. 요것이 0.16. 그럼 0.16분의 0.08인 거네요. 0.16분의 0.08. 그래서 16분의 8 얼마? 2분의 1이 된다 이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이것도 표를 완성하면 되는 거예요. 표를 완성하면. 네?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끊어가면서 퍼센테이지인가 그 안에서 각각 계산을 해주면 된다는 거죠. 오케이? 만약에 이 친구가 나 지연했어. 나 버스가 늦게 도착했어. 버스가 늦게 도착했는데 지각했대. 그러면 이거 중에 이거죠. 늦게 도착했는데 지각했으니까. 오케이? 나는 제 시간에 왔어요. 근데 버스가 늦게 왔대요. 이거분의 이거. 무슨 말 아시겠어요? 그래서 표를 조건부 확률은 이렇게 좀 표를 좀 완성하게 되면 의외로 해석하기가 좀 쉽답니다. 오케이? 자, 필수 공략 좀 어려운 말이 또 써있죠? 자, 필수 공략 알아볼게요. 뭔 말인가 알아야 하니까. PA 밥이 이거인 거 알잖아요. 그죠? 근데 PB. PB는 앞에서 나온 거예요. 얘하고 얘잖아요. 그죠? 이거 더하기 이것이 PB잖아요. 근데 얘는 이거고, 얘는 이거인 거죠. 오케이? 예, 당연한 말이 써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 유제 문제 푸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사건의 독립과 종속입니다. 자,
독립과 종속이라는 것이 또 과연 무슨 의미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독립이라는 거하고 종속이라는 것은 두 개 이상의 사건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두 개의 사건이 서로 어떤 관계에 있느냐, 독립적인 관계에 있느냐, 종속적인 관계에 있느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자, 독립이라는 것이 어떻게 정의 있느냐? 자, 두 사건 A, B가 있는데요. 사건 A가 일어나는 거하고 사건 B가 일어나는 것이 서로 영향을 주지도 않고 영향을 받지도 않은 상황. 각각의 사건이 서로 일어나거나 일어나지 않는 것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영향을 받지도 않고 또한 상대방에게 영향을 주지도 않을 때 우리는 이 두 사건을 서로 독립 사건이구나 라고 얘기를 해요. 오케이? 자, 그러니까 A가 일어나는 것, A가 일어났어요. 그러면 A가 일어나게 되면 B도 따라서 일어나야 돼. 아니야, A가 일어나면 B는 일어나면 안 돼. 이런 것이 아니고 AD가 일어나든 말든 나는 내가 알아서 할 거야. 나 독립적으로 움직일 거야. 라는 상황을 우리는 두 사건이 서로 독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얘를 식으로 어떻게 얘기하느냐? 식으로. 자, P, B와 A, 이거 뭐죠? P, B와 A. 자, A가 일어났다는 전제 하에 B가 일어날 확률이죠. P, B와 A 여는 뭐죠? A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전제 하에 B가 일어날 확률이죠. PB는 뭐죠? 그냥 B가 일어날 확률이죠. 그 확률값들이 요 각각의 확률값들이 서로 같더라 이거죠. 오케이? 자, 단 하나만 이렇게 갔던지 요렇게 갔던지 요렇게 갔던지 단 하나만 등식이 성립하면 얘는 독립이라고 얘기를 해요. 오케이? 물론 밑에 써 있는 대로 A라는 사건 입장에서도 PA와 B와 PA 요 세 개 중 어떤 두 개가 같아도 우리는 두 사건 A, B를 독립이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오케이? 자, 그러니까 독립이라는 거의 의미는 두 사건 A, B가 서로 영향을 주지도 영향을 받지도 않는다. 독립적으로 움직인다. 얘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P, B와 A는 PB하고 똑같고 PA와 B는 PA하고 똑같고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종속이란 건 뭐냐? 종속이라는 것은 독립이 아닐 때예요. 지금 무슨 말이냐? A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그에 따라서 B는 영향을 받아서 일어나든지 아니면 안 일어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오케이? 자, 두 사건 A, B가 서로 뭐가 아닐 때? 독립이 아닐 때. 두 사건이 독립적으로 움직이지 않을 때. 각자 따로따로 알아서 자기 마음대로 일어나든지 안 일어나든지 하는 상황이 아닐 때. 우리는 이것을 종속이라고 해요. 종속적인 관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얘를 수식으로 당연히 이렇게 표시하겠죠. P, B와 A는 PB와 서로 어떻다? 다르다. A가 일어났다는 전제하에 B가 일어나는 것은 그냥 B 확률과 같진 않더라 이거죠. 물론 얘도 성립하겠죠. 오케이? 자, 이럴 때 우리는 두 사건 A, B를 종속이라고 한다. 종속이라는 거에 대표적인 것이 종속변수 함수의 정의역과 공역이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y는 fx 또는 fx, y = 0. 이러한 x와 y의 관계식은 종속적인 거예요. x 값이 어떤 하나의 값이면 그에 따라 y 값이 뭐 있든지 없든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서로 종속적인 관계라고 하는 거죠. 독립변수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선생님이 많이 얘기했던 건데 미분할 때 나왔었죠. 미분할 때. 미분계수, 그게 활용 부분에 두 독립변수 x, y에 있어서 뭐 fx 플러스 y는 fx 더하기 뭐 fy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럴 때는 x하고 y가 서로 독립적으로 움직이니까 하나를 변수 취급하고 또 다른 하나는 그 상수 취급하고 뭐 이렇게 문제를 풀었었단 말이죠. 자, 그런 의미하고 지금 현재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서 하나 헷갈리기 쉬운 것은 자, 두 사건 A, B가 배반이에요. 두 사건 A, B가 배반이라는 얘기는 A하고 B가 서로 소인 관계란 말이죠. 그죠? 자, 두 사건 A, B가 배반이면 두 사건 A, B는 독립일까요? 종속일까요? 네, 이것은 종속이에요. 왜? A가 일어나는 것은 여기 있어요. A가 일어나면 요 영역은
B 박혀 있기 때문에 B는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A가 일어나게 되면 B는 절대 일어나지 않고 그와 또 대칭적으로 B가 일어나게 되면 A는 일어나지 않죠. 자, 종속이 뭐라 했어요? A가 일어나면 B는 둘 중에 하나다. 일어나든지 아니면 말든지. 독립은 뭐죠? A가 일어났어요. 그러면 B는 지 맘대로 일어나고 싶으면 일어나고 일어나기 싫으면 안 일어나고. 그러니까 A하고 B가 서로 영향을 주냐 안 주냐. 배반이면 서로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너 일어났어? 그럼 나는 못 일어나. 너 안 일어났어? 그럼 나 일어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두 번째 명제가 하나 써 있죠. 뭐라고? A하고 B가 독립이면 A와 B는 배반이 아니다. 그렇죠? 바로 첫 번째의 대우 명제죠. 자, 배반이면 종속이다. 독립이면 배반은 아니더라. 무슨 말인지 가셨죠? 그래서 밑에는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가 가만히 있어 봐. 다음 개념학의 문제가 있네요. 개념학의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 A하고 B가 서로 독립이고 PA가 0.3, PB가 0.5 이런 거 나오면 우리 뭐 하죠? 네. 당연히 벤 다이어그램 그리는 거죠. 자, 이거. 전체 사건 1입니다. 1. 이 안에 A가 이렇게 들어있고요. B가 이렇게 들어있어요. 자, PA가 0.3이에요. PB가 0.5예요. 둘이 독립이래요. 네? 그럼 이거 뭐죠? 벤 다이어그램 괜히 그렸죠? 당연히 얘는 PA인 거죠? 0.3이네요. 자, 벤 다이어그램 취소. 자, PB바이는 당연히 뭐죠? 독립이니까 PB인 거죠? 그래서 0.5가 나오겠네요. 너무 간단하죠? 자, 선생님이 하나. 앞에 요식 있잖아요, 요식. 자, 요식. 요거 있죠? 의미적으로는 맞는 말이에요. 자, PB바 A가 PB이면, PB바 A가 PB하고 같으면 A하고 B는 독립이고요. PB바 A 여하고 PB가 같으면 당연히 독립이라고 그랬죠. 그죠? 자, 아까 선생님이 언급했듯이 독립이라는 것은 요 세 개, 요 등호 있죠? 요거. 얘하고 PB바 A라는 조건부 확률하고 PB바 A 여라는 조건부 확률하고 PB라는 확률하고 세 개를 다 비교해서 서로 같게 만들어야 하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셋 중에 어떤 두 개. 오케이? 그러니까 요렇게 갔던지 아니면 요렇게 갔던지 아니면 요렇게 갔던지 셋 중에 하나만 같으면 이건 독립이에요. 오케이? 자, 그런데 셋 중에 어떤 하나 같잖아요? 그럼 나머지는 자동빵이라는 얘기거든요. 그죠? 자, 이유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선생님이 식으로 그냥 표현을 해줄게요. 자, 여기 이유에다 쓸게요. 자, 뭘 알아보자는 거죠, 지금? 이거예요. PB바 A. PB바 A가 PB이면 PB바 A여는 당연히 PB이다. 이것을 한번 알아보자 이거죠. 자, 당연한 거거든요. 의미적으로 보면 당연한 거예요. 얘를 식으로 한번 표현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를 증명을 하면 자, P에 B바 A여 얘는 조건부 확률 뜻에 의하여 PA여 분의 PA여 캡 B죠? 자, PA여 캡 B는 집합에서 B 차이잖아요. B 차이란 얘기는 PB에서 PA 캡 B를 빼는 거하고 똑같죠. 얘는 PA여. 오케이? 자, 그러면 PB 마이너스 자, 여기에서 PA 캡 B. PA 캡 B는 확률의 곱셈 정리에 의해서 PA 곱하기
B 바 A죠? 자, 이것이 PA여고. 그러면 이거 있죠, 이거. PB 바 A. PB 바 A는 A하고 B가 독립이니까. A하고 B가 독립이니까 뭐하고 똑같다? PB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얘는 PB 마이너스 PA 곱하기 PB. 분모는 PA요. 자, PB로 묶어지죠? PB로 묶으면 얘는 1 마이너스 PA. 분모는 PA요. 1 마이너스 PA가 뭐죠? 1 마이너스 PA는 곧 PA 여사건이죠? 그러니까 요 A여와 1 마이너스 PA가 같음으로 약분이 돼요. 그럼 남는 게 뭐 남죠? 그렇죠. PB만 남죠? 이것 때문에 PB바 A여는 PB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요 빨간색 것이 증명이 된다. 그러니까 A하고 B가 독립이라는 거. A하고 B가 독립이면 PB바 A는 PB이다. 얘만 성립해도 되는 거예요. 당연히 얘이면 방금 위에 있는 명제처럼 PB바 A여는 PB가 되는 거고, 그런 거로 PB바 A와 PB바 A여는 같게 된다 이거죠. 오케이? 자, 그래서 두 사건이 독립이다 라고 하면 얘를 얘기해도 되고, 얘를 얘기해도 되고, 얘를 얘기해도 된다.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것은, 많이 보는 것은 얘를 많이 봐요. 오케이? 네. 물론 물론 PA는 PA바 B. 이것도 많이 보는 거죠. 다 똑같은 것입니다. A하고 B가 독립이라는 거. 자, 그러면 두 사건이 서로 독립일 조건을 또 다르게 표현하면 어떻게 될 거냐? 자, 두 사건이 독립이라는 건 뭐에 썼어요? A하고 B가 서로 영향을 주거나 영향을 받지도 않는다. 그것을 독립이라고 하고, 얘는 PA는 PA바 B 또는 PB는 PB바 A. 이거하고 똑같은 거다. 자, 그런데 이거하고 똑같은 식이 또 있어요. 얘하고 똑같은 식이 바로 요거예요. PA 캡 B는 PA 곱하기 PB다. 자, PA 캡 B는 PA 곱하기 PB다. 이게 성립하잖아요. 이게 성립하면 A하고 B가 독립이라는 거예요. 자,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오케이? 자, 왜 그러냐? PA 캡 B는 방금 선생님이 여기도 써먹었어요. 여기도. 네? 써먹었는데 PA 캡 B는 곱셈 정리에 의해서 PA 곱하기 PB바 A죠? 그죠? 자, 그런데 PB바 A는 여기 있는 A하고 B가 독립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얘는 뭐하고 똑같아요? 그렇죠. PB하고 똑같죠. 그래서 얘는 PA 곱하기 PB란 말이죠. 오케이? 그러니까 A 캡 B는 PA 곱하기 PB란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네? 아, 그래서 이러한 명제가 성립하더라. 이러한 명제가 성립하더라. PA 캡 B는 PA 곱하기 PB다. 오케이? 자, 그러니까 이제 종합하면 이래요. 종합하면 A하고 B가 독립이다? 라면 PA는 PA바 B야. 그리고 PA는 PA바 B여야. 그리고 PA 교 B는 PA 곱하기 PB야. 이거죠. 오케이? A하고 B가 독립이라면 요 둘 중에 하나만 성립함을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얘가 성립해도 A하고 B가 독립. 얘가 성립해도 A하고 B가 독립. 아시겠어요? 자, 여기서 이제 또 추가를 할게요. 또 추가. 아우, 자꾸 추가되는 게 많네요. 자, 그게 뭐냐? 바로 요겁니다. 두 사건 A하고 B가 독립이잖아요. 그러면 A여 B, A, B여, A여 B여도 다 독립이에요. 다 독립이더라. 즉 A하고 B가 독립이에요. 이게 독립. 그러면 A의 여사건, B 여사건이 있을 건데 요렇게도 독립이고요. 요렇게도 독립이고요. 요렇게도 독립이에요. 다 독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A하고 B가 독립이지? 그러면 A하고 B여도 독립이야. A하고 B하고도 독립이야. A와 B여도 독립이야. 오케이? 그러면 요 4개의 사건, 원래 2개의 사건이긴 하지만 여사건도 있으니까 요 4개의 사건 중에서 만약 이렇게 독립이래요. 그럼 A하고 B가 독립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이유는 여기 식을 보면 돼요. 네, 식 그대로 따라가 볼게요. 자, A역 캡 B. A역 캡 B는 얘는 B차 A잖아요. 바로 써있네 옆에. B차 A죠. 그죠? B차 A는 A가 이렇게 있고 B가 이렇게 있으면 얘잖아요. 그럼 뭐죠? B에서 요 교를 빼면 되죠. 그럼 PB 마이너스 PA 캡 B. 근데 A 캡 B는 A하고 B가 독립이니까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러면 공통인수 PB가 있나요? PB를 묶었어요? PB를 묶었더니 1-PA? 그럼 얘가 되는 거죠. 그죠? 얘를 크게 보세요, 이제. PA여 캡 B는 PB 곱하기 PA여. 뭐 한 거죠, 지금? 지금 한 것이 얘하고 얘의 곱사건을 각각 따로따로 확률로 곱했죠. 오케이? 자, 방금 두 사건 A, B가 독립이면 이걸 했죠. A하고 B의 곱사건 확률을 A 캡 B를 A의 확률 곱하기 B의 확률로 썼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죠. A여와 B의 곱사건을 각각의 확률의 곱으로 표현했죠. 그러니까 얘네들도 서로 뭐란 얘기예요? 독립이란 얘기예요. 오케이? 나머지도 다 마찬가지. 자, 얘도 마찬가지고 얘는 드모르강 법칙이죠. 그 합집합이 여집합이니까 전체에서 빼면 되는 거죠. 그죠? 자, 이 합집합에 대해서는 뭐가 떠올라요? 덧셈령이 떠오르죠. 덧셈령이. 네? 그래서 얘는 PA 더하기 PB 마이너스 P의 A 캡 B잖아요. 그 앞에 마이너스니까 부호를 다 바꿨어요. 근데 얘는 또 뭐니? 얘는 PA 곱하기 PB예요. 그러면 이 전체는 인수분해가 되네요. 자, 이렇게 PA, PB 마이너스 PA 마이너스 PB 더하기 1. 그렇죠? 거꾸로 썼어요. 그럼 얘는 PA 마이너스 1, PB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래서 요거 순서 바꾸고 요거 순서 바꿔서 1-PA, 1-PB라고 쓴 거예요. 오케이? 그럼 1-PA가 6건이고 1-PB가 6건이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A 6건과 B 6건의 곱사건이 각각의 확률의 곱이라 이거죠. 그래서 이 둘도 서로 독립이 되더라 이거죠. 오케이? 두 사건 A, B가 독립이면 각각 딸린 식구들도 서로 다 독립이더라. 오케이? 자, 다음을 만족시키는 두 사건이 독립인지 종속인지 구하시오. PA 캡 B. PA 곱하기 PB가 얼마죠? 3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당연히 6분의 1이죠. 같죠? 그러니까 독립이죠. 그죠? 자, 여기에서 PA 곱하기 PB는 0.4, 0.5, 0.2인가요? 같나요? 다르죠. 그러니까 얘는 종속이다 이거죠. 아시겠어요? 자, 독립과 종속 판정하는 방법. 오케이? 판정하는 방법. 얘도 있고요. 이런 것들도 있더라. 어차피 이런 것들도 확인하는 것도 이거 하는 거죠. 그러니까 두 사건이 독립이다 그러면 PA가 PA바 B다. 또는 PB가 PB바 A다. 아니면 PA 캡 B가 PA 곱하기 PB다.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예제 1번입니다. 한 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홀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A, 6의 약수가 B, 3배수가 C라네요. 자, 여기다 쓰겠습니다. A라는 것은 이렇게 쓸게요. 홀수니까 1, 3, 5. 그리고 B라는 것은 6의 약수니까 1, 2, 3, 6이고요. 그 다음에 C라는 것은 3배수니까 3, 6인가요? 현재 A의 확률은 6개 중에 3개니까 2분의 1이고요. B의 확률은 6개 중에 4개, 3분의 2고요. C의 확률은 6개 중에 2개, 3분의 1인 거죠. 자, 일단 첫 번째 A와 B가 독립이냐 종속이냐.
자, A하고 B가 독립이면 당연히 PA하고, 아이고 왜 그러죠? 자, PA와 PA 바 B가 같아야 하는 거죠? 자, PA 바 B를 한번 계산해 봅시다. 자, 먼저 길번 PA 바 B, PA 바 B. 그러면 B 중에 A죠. B가 1, 2, 3, 6이에요. 1, 2, 3, 6 중에 A에 해당되는 것이 1과 3이죠. 아, 4개 중에 2개 약분했던 2분의 1. PA하고 어때요? 같죠? 그러면 A와 B는 독립이다. 자, 얘를 이렇게 해도 돼요. 공식대로 PA 캡 B, PA 캡 B는 1과 3이잖아요. 6개 중에 1, 3, 2개. 그래서 3분의 1인 거죠. 그러면 PA 캡 B가 3분의 1인데 PA하고 PB를 곱해봐요. 2분의 1 곱하기 3분의 2는 3분의 1이죠. 아, 서로 어때요? 같죠? 그러니까 독립. 이래도 돼요. 오케이? 자, 선생님은 맨 처음에 풀이 방법이 뜻대로 정의대로 한 거고요. 두 번째는 공식에 맞춰서 했어요. 자, 2번도 마찬가지겠죠? P, B와 C. 그럼 뭐 해보자? P, 자꾸 B로 써야네요. P에 B와 C 알아보죠. 그러면 C 중에 B네요. C 중 C가 36. 36개 중에 B, 36 다 있죠. C 중에 36이 다 B예요. 그러니까 1이겠죠, 얘는. 그렇죠? 그런데 PB는 얼마였어요? PB는 3분의 2였죠. 다르죠. 그러니까 B와 C는 독립이 아닌 종속이다 이거죠. 자, C와 A. 자, 그럼 얘도 P, C와 A 하면 되겠죠? 자, A 중에 C, A 중, A. 1, 3, 5 중에 36. 1, 4 중에 36은 3 하나밖에 없죠? 아, 3개 중에 하나네요. 그죠? 자, 그런데 P, C는 여전히 3분의 1이네요? 서로 어때요? 같죠? 그러니까 C와 A도 뭐다? 독립이다 이거예요. 오케이. 제가 선생님이 1번에서 한 것처럼 두 사건이 독립이다, 종속이다 라는 것을 증명을 할 때 PA가 PA바 B하고 같은지 다른지 또는 PA 캡 B가 PA 곱하기 PB와 같은지 다른지 알아보면 돼요.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되겠죠? 첫 번째 위에 있는 식은 정의대로 한 거고 밑에 두 번째 식은 공식대로 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밑에 유제도 여러분들이 직접 정의와 그리고 또 공식 나눠서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2번입니다. 두 사건 A, B가 독립이고, 독립이래요. 독립이고, PA가 3분의 1, PA 캡 B가 4분의 1. 이걸 구하라. 자, PA가 얼마, PB가 얼마 이렇게 주어지잖아요? 그러면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는 거예요. 자, 이런 식의 문제는 뭘 그려라?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라. 벤 다이어그램. 그러면 여기가 A가 이렇게 있겠고요. B가 이렇게 있겠고요. 당연히 바퀴는 1이겠죠? 자, 이렇게 딱 그렸어요. 자, 여기에 아는 걸 채워 넣읍시다. 첫 번째, PA가 3분의 1. 요것이 3분의 1이래요. PA 캡 B가 4분의 1? 얘가 4분의 1이래요. 그러면 3분의 1, 4분의 1이니까 우리 통분합시다, 그냥. 12로 통분합시다, 12로. 그러면 4분의 1 대신에 뭐라고 쓰면 되죠? 12분의 3. 그러면 얘는 12분의 4잖아요. 12분의 4니까 얘를 싹 지워버리고 얘가 12분의 1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 다음 A 합 B를 구하래요. A 합 B? 그럼 우리가 PB를 좀 알아야겠네요. 얘를 좀 알아야겠네요. 자, 그럼 이렇게 합시다. 얘를 X라고 해서 P에 A 캡 B는 PA 곱하기 PB하고 같잖아요. 왜? 독립이라니까. 그죠? 여기다 그대로 대입하면 되겠죠? PA 캡 B 12분의 3은 PA가 12분의 4죠? 곱하기 PB. 이러니까 PB는 4분의 3이네요. 그죠? 그럼 얘는 12분의 9잖아요. 그죠? 따라서 X에 들어갈 거. X에 들어갈 거. 여기에 들어갈 것은 12분의 6이겠네요. 그쵸? 그런 거로
A컵 B는 1, 3, 6 다 더하니까 12분의 10이 되겠어요. 약분하면 6분의 5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하셔도 되고, 이렇게 하셔도 되고, 자, 또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자, 색깔을 좀 달리해서. 자, 여기는 12분의 1이고, 여기는 12분의 3이고, 아직 얘는 몰라요. 아이고, 다 지워졌네요. 아직 얘는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A하고 B가 독립이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B는 B바 A하고 서로 어때요? 같아요. 그죠? 그러면 B바 A는 A 중에 B가 차지하는 거죠. 그러면 A 중에 A는 12분의 1과 12분의 3이니까 얘는 12분의 4일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B에 해당되는 것은 12분의 3인 거죠. 그러니까 얘가 얼마예요? 4분의 3인 거예요. 이렇게 해서 PB를 바로 구해도 돼요. 어차피 PB가 4분의 3인 것은 똑같이 나왔죠. 그죠? 그래서 검정색은 공식대로, 요 주황색은 아니, 요 색깔은 정의대로 한 거예요. 이게 무슨 색이죠? 보라색인가요? 네. 예제 2번이었습니다. 예제 3번. 독립인 사건의 확률인데요. 자, 희준이와 경수가 승부차기에서 성공 확률이 0.7과 0.6이래요. 오케이? 자, 희준이와 경수가 승부차기 성공하는 성공하는 사건은 서로 독립이래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다 쓰면 안 되겠죠? 위에다 씁시다. 희준이는 0.7이래요. 0.7. 그리고 경수는 0.6이래요. 오케이? 자, 그러면 1번. 희준이와 경수가 모두 승부차기에 성공하래요. 그럼 얘 말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P에 희준이, 교집합, 경수 이거죠. 그러면 얘는 독립이니까 희준이 곱하기 P에 경수겠죠? 희준이가 0.7이고 경수가 0.6이니까 0.42가 되겠네요. 여기에는 0. 얼마가 들어간다? 42가 들어간다 이거죠. 오케이? 자, 그러면 얘는 0. 얼마겠어요? 7에서 42 빼니까 3, 2, 8인가요? 자, 얘는 0.18이 되겠죠? 자, 희준이 또는 경수가 승부차기 해라. 희준이 또는 경수가 승부차기 하면 얘를 다 더하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를 다 더하면 얘가 0.7에 0.18을 더하니까 0.7 더하기 0.18, 0.88이라고 알 수가 있겠네요. 오케이? 자, 그럼 선생님이랑 같이 예제를 풀어봤으니까요. 여러분들 유제 문제 푸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독립시행의 확률이에요. 자, 독립시행의 확률은 의외로 문제가 좀 쉽답니다. 당연히 제목 자체에 독립시행, 독립이라는 용어가 있으니까 당연히 사건들이 다 독립적이라는 거죠. 자, 독립시행 뭐라고 되어 있냐면 동전이나 주사위를 여러 번 던지는 것처럼 동일한 시행을 반복을 하는 거예요. 동일한 시행을 반복을 하는데 그 시행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서로 독립이래요. 오케이?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건을 여러 번 반복하는데 그 반복하는 시행이 매번 독립적이더라. 응? 그런 것을 우리는 독립시행이라고 한다. 독립적이라는 것이 뭐였었죠? 독립적이라는 것이 서로 영향을 주지도 받지도 않는다는 거죠. 그죠? 어떤 사건을 여러 번 반복하는데 반복할 때마다의 확률이 달라지면 얘는 독립시행이 아니겠죠. 하지만 각 시행마다 일어나는 사건들이 서로 독립적이면 우리는 이걸 독립시행이라고 해요. 오케이? 자, 그러면 독립시행 확률은 뭘까요? 당연히 독립시행을 했을 때 나올 확률이겠죠. 오케이? 자, 독립시행 확률에는 반드시 몇 가지 꼭 포함되는 것이 있는데요. 읽어볼게요. 어떤 시행에서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이 P일 때,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이 P일 때, 이 사건을 N회 반복하는 독립시행에서 A가 R번 일어날 확률은 이렇다라고 되어 있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뭐예요? 결정돼야 돼요. 근데 그 사건은 틀림없이 독립사건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냐면 사건 일어난다. 발생 확. 글씨 이쁘게 씁시다. 글씨 이쁘게 써야죠. 확률이 P로 결정된 사건 발생 확률이 P로 결정된 무슨 시행? 독립시행을 반복을 합니다. 몇 번 반복해요? N번. 독립시행을 여러 번, 즉 N번 반복했을 때 N번 반복했을 때 몇 번 일어나라? R번 일어나라. 사건 발생 확률이 P로 결정된 독립시행을 여러 번, N번 반복했을 때 R번 일어날 확률. R번 일어날 확률. 얘를 독립시행 확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값을 어떻게 구하냐? 그 값을 이렇게 구한대요. 이렇게. NCR, P의 R제곱, 1-P의 N-L제곱. 이렇게 구한대요. 이거 어디서 봤을까요, 이거? 그리고 어떻게 해서 이 식이 나오죠? 궁금하죠?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이 식에 나오게 된 것을 한번 알아볼게요. 자, 예를 들겠습니다. 예를. 자, 우리가 주사위를 던져요. 자, 주사위를 던지는데 주사위 3배수래요. 3배수. 어떤 사건 A가 있는데 사건 A는 주사위를 던지는 사건인데요. 3의 배수가 나오를 사건이래요. 그러면 PA가 얼마죠? PA는 3배수니까 36. 당연히 3분의 1이겠죠. 그죠? 자, 근데 내가 이 사건 A 있잖아요. 사건 A를 5번 하겠대요. 5번. 5번 하겠다는 건 뭐죠? 주사위를 5번 던지겠다는 얘기죠. 주사위를 5번 던졌어요. 던졌더니 3배수가 2번 일어나래요. 5번을 던졌더니 그 중에 나오는 눈 중에 3배수가 2번 나오래요. 오케이? 자, 그럼 이럴 거 아니에요. 3배수가 2번 나온 것을 2번 나온 것을 동그라미. 그렇지 않은 것을 X라고 할게요. 자, 5번 던지니까 3배수가 나왔고요. 3배수 나왔고요. 안 나왔고요. 안 나왔고요. 안 나왔고요. 틈을 5번 던진 거죠. 그러면 얘는 3배수가 나왔으니까 3분의 1. 나왔으니까 3분의 1. 얘하고 얘는 안 나왔으니까 3분의 2, 3분의 2, 3분의 2 이러겠죠. 그러니까 얘는 3분의 1이 2번. 그리고 3분의 2가 3번.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3분의 1의 제곱 곱하기 3분의 1 세제곱일 거라고. 그런데 첫 번째하고 두 번째만 3배수가 나오고 나머지는 3배수가 안 나오는 이런 경우도 있지만 첫 번째 나오고 안 나오고 나오고 안 나오고 안 나오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얘 또한 이렇게 나오겠죠. 3분의 2가 제곱, 3분의 1이 제곱, 3분의 2가 세제곱. 그러니까 이것만 있어요. 나오고 안 나오고 안 나오고 나오고 이거 역시 3분의 1은 제곱, 3분의 1왜 그래? 동그라미 3개 있어요? 자, 동그라미 이거 3분의 1은 제곱, 3분의 1은 세제곱 이러겠죠. 쭉 가다 보면 안 나오고 나오고 이런 것도 있겠죠. 이것 또한 3분의 1이 제곱, 3분의 1가 세제곱일 거 아니야. 요 모든 것들이 다 이 확률일 거라는 말이에요. 그럼 얘를 다 뭐 해야 돼? 더해야겠죠. 그죠? 그러면 얘는 과연 뭐냐? 얘는 그렇죠. 동그라미 2개와 X 3개를 배열하는 거죠.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네요. 5팩 나누기 2팩 3팩이네요. 그죠? 자, 게다가 2팩하고 3팩은 2라는 수와 3이라는 숫자를 더하면 얼마 나오죠? 5가 나오죠. 그럼 얘는 뭐가 똑같죠? 5 커뮤니케이션 2하고 똑같은 거죠. 52라는 건 뭐예요? 5개의 네모 중에서 2개를 선택하세요. 2개, 얘하고
얘를 선택했어요. 그럼 여기는 동그라미고요. 나머지는 다 x예요. 해서 이런 것들 나오는 거죠. 그죠? OC2가 바로 이런 대응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요 3분의 1의 제곱 곱하기 3분의 1 세제곱은 당연히 몇 번 있어요? OC2번 일어난다 이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걔를 더해야 할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 원리대로 생각을 해보세요. 자, 밑에입니다. 여기. 사건 A를 n번 반복해요. 근데 한 번 할 때마다 일어날 확률이 P예요. 그런데 n번 중에서 몇 번 일어나래요? R번 일어나래요. 그러면 P는 R번 나와야 할 거니까 P의 R제곱이겠죠. 그죠? 그러면 n번 중에 R번이 P가 나왔으면 n 빼기 R번은 P가 아닌 것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P하고 1-P를 전체 n번 중에서 P를 R번 배열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n개 중에서 R개를 선택하는 거하고 똑같으니까 n 컨비네이션 R이라고 써야겠죠. 오케이. 그래서 요 식이 나오는 거예요. 요 식이. 알겠습니까? 네? 네. OC2에 여기 있는 E가 여기 있고 요 둘을 뺀 것이 여기 있고.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사건 발생 확률이 P로 결정됐고 n번 중에서 R번 일어날 확률은 NCR P의 R제곱 1-P의 n-R제곱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식이 써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얘는 어디서 많이 봤냐면 이항 정리에서 봤어요. 이항 정리가 뭐였냐면요. A 더하기 B의 n제곱 얘를 전개를 해요. 그 중에서 R번째 항 있죠. R번째 항. 그 일반항. 걔를 NCR, A의 R, B의 n-R이라고 한다고. 근데 요 패턴이요. 여기 써 있는 이 독립시행 확률하고 패턴이 똑같아요. 왜냐면 여기 R, 여기 R, 여기 R. R과 뒤에 있는 n-R. 둘을 더하면 뭐 나오죠? n 나오죠. 여기는 R과 n-R. 요 둘을 더하면 뭐 나오죠? 이 앞에 있는 n 나오죠. 그러니까 같은 패턴이라는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항 정리가 결국 살짝 변형돼서 독립시행의 확률이 된 거예요. 독립시행 정리가 된 거예요. 독립시행 확률. 이 독립시행 확률이 있잖아요. 얘는 통계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이항 분포라는 것이 있어요. 오케이? 그럼 이항 분포에서 또 써먹어요. 이항 분포에서도 얘가 필요해요. 네? 그리고 이항 분포가 또 약간 근사를 해서 정규 분포로 또 계산을 한답니다. 자, 그것은 여하튼 통계 뒷부분이고 이건 독립시행 확률이니까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밑에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개념 확인 1번 5번 던지는데 앞면이 2번 나오래요. 앞면 확률은 얼마죠? 2분의 1이죠? 아, 2분의 1. 그러면 뒷면도 2분의 1이겠죠? 자, 여하튼 앞면이 몇 번 나오래요? 앞면이 2번. 그럼 뒷면은 5번 중에서 2번이 앞면이니까 3번은 뒷면이겠죠? OC2. 오케이? 자, 앞면이 한 번도 나오지 말래요. 그러면 5번 중에서 나오지 마세요. 앞면, 빵제곱, 뒷면, 나머지 5번 이런 거죠. 오케이? 그래서 이것을 계산하면 된답니다.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예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어느 양궁 선수가 화살을 한 번 쏘아 10점 영역을 맞출 확률이 3분의 1이에요. 아, 맞출 확률이 3분의 2면 못 맞출 확률은 3분의 1이겠죠? 자, 이 선수가 5번을 쏩니다. 전체 5회니까 n 값이 5란 얘기겠죠? 그리고 나서 1번, 2번 맞추세요. 그러면 R이 2란 얘기겠네요. 5번 중에서 2번 맞추세요. 그러면 그러니까 정확히 맞추는 3분의 2는 2번이고 불발은 3번이겠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5번 중에서 2번을 그 회차를 선택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OC2의 3분의 2의 제곱, 3분의 1의 세제곱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한 번 이하로 맞추세요. 이거예요. 한 번 이하로 맞추라는 것은 한 번 맞추던지 아니면 다 불발이던지 하라는 거죠.
그러면 자, 5번 중에서 불발하세요. 그렇죠? 그러면은 불발만 5번 있을 거고요. 그리고 5번 중에서 한 번 맞추세요. 3분의 2는 한 번, 그리고 3분의 1은 4번이 되겠죠? 자, 요거를 계산하면 되겠네요. 1번은 요거의 계산, 2번은 요거의 계산. 자, 그럼 만약에 요 문제를 5번을 썼어요. 5번 중에서 적어도 2번 맞출 확률 구하세요. 이거래요. 적어도 2번. 적어도 2번 맞히세요. 라고 하면 적어도 2번이면 그건 뭔 말이죠? 2번 이상인 거죠? 아, 그러니까 6건 확률로 하면 되겠네요. 적어도 2번의 반대는 빵번 아니면 한 번이겠죠. 아, 그래서 2번 문제 푼 것처럼 이렇게 계산한 다음에 1에서 2호 값을 확 빼주면 되겠죠. 네, 그러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예제 2번입니다. 한 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홀수가 나오면 5번 던지고 짝수가 나오면 3번 던지래요. 아, 홀수에 나올 확률은 2분의 1인데 2분의 1이 되면 5번을 던지래요. 짝수도 2분의 1이겠죠? 또 2분의 1이 되면 3번을 던지래요. 그런데 동전이 몇 번 나오세요? 뒷면이 T가 2번 나오세요. 이거네요. 그러면 이 친구가 5번 중에서 2번 나왔는지 아니면 3번 던졌을 때 2번 나왔는지 케바케를 해야겠죠. 그렇죠? 아, 그러면 결국 이거네요. 여기다 쓸게요. 그러면 홀수가 나와서 5번 중에서 2번이 뒷면이든지 아니면 짝수가 나와서 3번 중에서 2번이든지 2번이 뒷면이든지 하겠죠. 그러겠죠? 그러면 홀수 확률 2분의 1 곱하기 5번 중에서 2번이에요. 그렇죠? 앞면 뒷면 2분의 1의 제곱 2분의 1의 세제곱 뒷면이 2번이고 앞면은 3번일 거니까요. 근데 2분의 1, 2분의 1 똑같으니까 어차피 5제곱이겠죠? 자, 그 다음 짝수 2분의 1 이번에 몇 번 던져요? 3번 던지는 거죠. 3번 중에서 뒷면 2번 2분의 1, 얘는 세제곱이겠죠? 2분의 1의 제곱 곱하기 2분의 1의 1제곱이니까요. 그렇죠? 그러면 요 두 개를 계산해서 서로 뭐 하면 될까요? 더하면 될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니까 이것은 무조건 5번 던져서 뭐 2번 나와라, 뭐 3번 던져서 2번 나오라가 아니고 5번 던지는 상황에서는 2번 나오면 되는 거고 3번 던지는 상황에서는 또 2번 나오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5번 던지는 상황은 과연 어떤 경우고 2번 던지는 상황은 과연 어떤 경우인지 각각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보면 된다 이거죠. 무슨 말이시겠죠? 자, 예제 2번까지 했는데요. 자, 선생님이 이거 하나를 조금 더 얘기를 좀 해야 할 것 같아서 하나 더 얘기하겠습니다. 자, 요 부분은 선생님이 지울게요. 아니, 지우지 말고 이건 밑으로 내리죠. 자, 밑으로 내리고 자, 뭘 할 거냐면 실제 독립시행 확률에서 이렇게 뭐 저기 승률을 따지는 경우가 좀 많이 있어요. 예? 그래서 예를 좀 듣겠습니다. 예 좀. 자, 어떤 예냐? 첫 번째. 자, 이거 뭐 첫 번째입니다. 예? 자, 한국하고 일본이 경기를 합니다. 예? 무슨 경기? 축구 경기. 한일전. 예? 그래서 한국이 일본하고 경기를 하는데 한국이 이길 확률이 3분의 1이고요. 일본이 이길 확률이 3분의 2래요. 좀 기분 나쁘죠? 근데 뭐 얘니까 한국이 한일전을 하면 3번 중에 한 번은 꼭 좀 지더래요. 2번은 아니, 3번 중에 한 번은 이기고 2번은 진대요. 자,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냐? 첫 번째 문제. 5번을 게임을 한대요. 3번을 이기면 승자예요. 오케이? 이번에는 5번을 게임을 하는데 3선승제래. 5전 3승제, 5전 3선승제. 살짝 좀 달라요. 5전 3승제하고 5전 3선승제는 여러분들
다 알겠지만 오전 3승제는 5번을 무조건 게임해서 3번 이기면 되는 거고, 오전 3선승제는 5번을 게임을 하는데 3번을 먼저 이기면 끝. 오케이? 자, 그럼 이 각각의 확률을 한번 구해보래요. 자, 그러면 오전 3승제는 5번 게임에서 3번 이기세요. 3분의 1의 세제곱, 3분의 2의 제곱. 이거겠죠? 지금까지 우리 해왔던 거잖아요. 자, 오전 3선승제는요. 5번 게임에서 5번 게임 중에서 3번을 먼저 이기면 돼요. 그러면 이럴 거 아니에요. 3번 만에 끝날 수 있죠. 1차전, 2차전, 3차전. 그래서 한국이 이기고 한국이 이기고 이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한국이 이기고 아니 뭐 1판에 1분 이기고 한국 이렇게 이길 수도 있잖아요. 4번까지 게임에서. 또는 5번까지 게임에서 일본, 한국 이럴 수도 있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요 3가지 상황을 우리는 다 계산해서 더해줘야 돼. 오전 3선승제는. 왜냐면 3차전 만에 끝날 수도 있고 4차전까지 갈 수도 있고 5차전 막판까지 갈 수도 있으니까요. 오케이? 자, 요 각각에 대해서 계산을 하는데, 자, 첫 번째 얘는 뭐 간단하죠. 얘는 그죠? 3번 중에 3번 이기세요. 3분의 1의 세제곱. 이건 거죠. 자, 두 번째가 문제인데요. 두 번째는 4번 중에서 3번 이기세요. 3분의 1의 세제곱, 3분의 2의 1제곱이라고 하면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왜 안 될까요? 그렇죠. 4차전까지 게임을 하려면 1차전부터 3차전까지 중에는 반드시 일본이 한 번 이겨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4차전까지 게임하려면 맨 마지막 판은 한국 이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4C3는 4개 중에서 3번을 이긴다는 건데 결국은 실제로 돌리는 것은 얘잖아요. 얘. 오케이? 일본, 한국하고 JKK, KJK, KKJ 이것만 돌리는 거지 얘는 내가 배열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한다? 3번 중에서 2번 이기세요. 요것만 돌린다 이거죠. 오케이? 그래서 3분의 1에 전체 한국은 3번 이기고 일본은 한 번 이기는 거죠. 자, 그럼 마찬가지로 5차전까지 가게 되면 얘는 5회차 때 반드시 한국이 이기고 실제로 일렬 배열하는 것은 얘밖에 없다 이거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4C2겠죠. 4C2. 그렇죠? 4번 중에서 2번 이기세요. 그래서 3분의 1의 세제곱. 실제 이긴 것은 3번이니까. 그리고 3분의 2의 제곱. 이렇게 되더라 이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 상황과 요 상황을 뭐 해야 돼? 더해야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오전 3승제와 오전 3선승제는 다르더라 이거죠. 오케이? 자, 또 하나 예를 들 거예요. 또 하나 얘는 뭐냐? 여기다 쓸게요. 또 하나 얘 두 번째. 얘 두 번째는 A하고 B가 게임을 하고 있어요. A하고 B가 게임을 하는데 상금이 100만 원이래요. 이긴 자에게 상금을 100만 원 주겠대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5번까지 게임을 해야 하나? 이 친구들이 5번까지 게임을 해야 하는데 뭐라? 3번 게임하다가 갑자기 게임이 다운됐대요. 5번까지 해야 하는데 1차전, 2차전, 3차전 하고 끝났대요. 게임이 다 끝났대요. 게임. 그런데 앞에 3차전까지는 A가 2승이고요. B가 한 번 이겼대요. A가 2번 이기고 B가 한 번 이겼대요. 그래놓고 이제 게임 이제 못하니까 상금 100만 원 굳었다 이것이 아니고 어차피 A하고 B는 지금 출전을 했으니까 그러면 남은 경기에서 A가 이길 확률하고 B가 이길 확률 그 B를 구해서 현재 상금을
그냥 분할을 해서 나눠주자 라고 되는 거예요. 오케이? 이것이 승률이라는 거죠. 승률. 앞으로 하지 않았지만 현재까지의 전적 가지고 예측을 하는 거죠. 그래서 상금 100만 원을 A하고 B한테 얼마씩 나눠주는 것이 좀 더 합리적이냐. 현재까지는 A가 2승, B가 1승 했을 때. 오케이? 몇 대 몇으로 나눠줘야 하냐? 얼마 줘야 하니? 이런 문제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 A하고 B가, A가 이길 확률과 B가 이길 확률을 우리 각각 구현한다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A가 이길 확률. A가 2번 이기고 B가 1번 이겼어요. 자, 5번 게임 한다고 그랬죠? 5번 게임에서 이기려면 몇 번은 이겨야죠? 그렇죠. 3번은 이겨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A가 이길 확률은 A가 4번째 딱 이길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런데 4번째 질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5번째 이길 수도 있죠. 그죠? 졌어요. 그럼 B가 이기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죠. 앞으로 남은 경기에서 A가 이길 확률은 4번째 A가 이겨서 끝내버리든지 아니면 한 번 지고 나서 막판에 A가 이기든지. 오케이? 그러니까 문제를 조금 더 복잡하게 할까요? 5번 게임 아니고 7번 게임한대요. 그럼 7번 게임하면 몇 번 이겨야죠? 4번을 이겨야죠. 그렇게 바꿉시다. 7번 게임에서 승자를 확인하세요. 오케이? 그러면 4번은 이겨야 돼요. 그러면 현재 다시 할게요. 그러면 현재 A가 2번, B가 1번이고 그러면 A 해서 A가 이길 수도 있죠. 그 다음 B, A일 수도 있고 그리고 B, A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B 해버리면 B가 이겨버리잖아요. 그렇다. 그래서 A가 이기려면 이 세 가지 상황인데 자, 첫 번째는 당연히 뭐겠어요? 2번 중에서 2번에서 2분의 1의 제곱이겠죠? A하고 B가 승률은 2분의 1이에요. 오케이? 이기고 이기냐 지냐 이거죠. 그 다음 얘 같은 경우는 3C1이 아니고 3C2가 아니고 반드시 맨 마지막 회차는 A가 이겨야 하니까. 그죠? 오케이? 그래서 얘는 2번 중에 1번은 A가 이기세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A가 2번 이기고 B가 1번 이기니까 2분의 1 세제곱이겠죠? 그 다음 얘 같은 경우는 얘만 내가 일렬로 배열하면 된다. 그래서 3C1 그리고 2분의 1의 4제곱이더라 이거죠. 오케이? 이걸 다 더해요. 그러면 얼마 값이 나오겠죠? 예를 들어서 이 값이 6분의 5여봐요. 예를 들어서요. 계산은 실제 하면 되겠지만 그러면 A가 이길 확률이 6분의 5면 B가 이길 확률은 얼마죠? 6분의 1인 거죠. 그러면 A하고 B의 승률은 몇 대 몇? A하고 B가 이길 확률은 5대 1인 거죠. 그죠? 그래서 요 100만 원을 5대 1로 분할해서 나눠주면 되겠다 이거죠. 알겠습니까? 이런 식의 문제도 있더라는 거. 자, 그럼 결국 이것은 마치 뭐하고 똑같아요? 7.4선승제하고 똑같은 거죠. 그죠? 물론 3차전까지 이미 결정이 됐지만 그 이후 오케이? 그래서 5전 3선승제하고 7전 4선승제 이건 동일한 개념이고요. 5전 3선승제와 5전 3승제는 좀 다르다는 거. 그리고 선승제에서는 맨 마지막에 승률에 대해서는 맨 마지막 승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손대면 안 된다. 오케이? 그래서 앞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만 우리가 일렬 배열해야 할 것이다 이거죠. 아시겠죠? 자, 그러면 현재까지 독립시행 확률 유제 문제 푸시길 바라겠습니다.